두바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부자들은 이곳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인세가 0%에서 15%로 매우 낮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곳에 살고 있는 두바이의 부자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두바이 부자들을 만나보고 그들이 말하는 성공 조언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자가 말하는 조언은 리스크를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를 감수한다는 것이 무모한 도전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을 키우라는 것이죠. 이 부자는 세계 최초로 의료용 대마초 사업을 통해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이 분야에 지식이 많았던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시장이 열리는 순간 과감히 뛰어들었죠. 그의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20파운드를 벌기 위해 10파운드를 걸어야 한다면 그 위험을 감수하라. 그는 새로운 산업에 도전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에 부딪혔지만 철저한 준비와 실행력을 바탕으로 마침내 연간 10억 유로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글로벌 억만장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리스크를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활용한 데 있었습니다. 그는 잘 알지 못하는 산업에 도전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철저하게 준비했고 빠르게 실행해서 결국 연 10억 유로 이상의 매출을 내는 글로벌 억만장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빠르게 잡고 그게 리스크로 느껴지더라도 기회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다른 사례가 있는데 코비드 팬데믹 당시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이 무너지고 있는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존에 운영하던 프로모션 상품 사업이 완전히 망하고 있었고 카테고리를 의료용품 사업으로 과감히 전환했습니다. 병원과 의료진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마스크와 보호 장비를 빠르게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1년 동안 6,900만 달러, 한화 약 700억의 매출을 기록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리스크를 감수한다는 것이 단순히 무모한 도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리스크를 감수한다는 건 철저한 준비, 데이터 분석, 실행을 위한 태도를 동반한다는 것이죠. 이 부자의 두 번째 조언은 판매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능력 중 하나가 바로 판매 능력이에요. 그들은 판매를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판매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신뢰를 쌓는 과정이라고 강조하죠. 이 사업가는 코비드 팬데믹 때 운영하던 프로모션 사업이 완전히 멈추고 전시회와 행사가 줄줄이 취소될 때 단순히 제품이 판매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고 사람들이 원하는 제품이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가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한 것은 이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공급할 수 있을까? 즉,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솔루션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했던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이 조언을 이렇게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고객에게 우리 제품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저항을 줄이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질문이죠. 이 답변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판매할 수도 혹은 기존의 제품을 개선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판매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신뢰를 쌓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고객의 필요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꼭 맞는 해결책을 제공하면 판매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원리죠. 판매를 막연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객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그러면 판매가 한층 더 쉬워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자는 의료용 대마초로 억만장자가 된 사업가입니다. 그는 확고한 원칙과 자신감을 가지라고 조언해요. 때로는 돈이 목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목표로 달려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그는 대규로 투자 제안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데 투자 조건이 자신의 비전과 어긋나서 제안을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거절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그림이 아니었고 자신의 방식이 아니라서였다고 말하죠. 그는 자신이 그리는 그림이 명확했고 그 원칙에 대한 자신감이 결과적으로 그 순간에는 큰 돈을 놓쳤지만 자신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났고 사업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해요. 그는 또 조언합니다. 술꾼 5명과 어울리면 당신도 6번째 술꾼이 될 것이고 억만장자 5명과 어울리면 당신도 6번째 억만장자가 될 것이라고 말이죠. 이걸 보면 성공한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환경과 네트워크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이해하고 있고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지가 미래를 결정한다고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들이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사고방식 그리고 그 에너지가 무의식적으로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들, 의욕이 없는 사람들과 어울린다면 그들의 습관,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전염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자신의 네트워크를 재정비하고 더 높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렸다고 합니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아니라 더 높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모두가 더 높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만 만나려 하면 그 관계가 어떻게 유지될까? 매 순간 더 나은 사람을 추구하다 보면 과연 안정적인 관계가 만들어질까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사람은 배울 점이 있는 사람에게 끌린다는 것이죠. 그게 자산이든 화법이든 무엇이 되었든 배울 점이 있으면 어울리게 된다고 생각해요. 더 성공하고 더 돈이 많고 그런 것들도 분명 충분한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자신만의 매력을 가다듬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네트워크 자산 형성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자는 17년간 부동산 개발 분야에서 사업하고 있는 부자입니다. 그의 1년 수익은 7조 원 정도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그의 가장 큰 성공 조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 분야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손을 대는 반면 성공한 사람들은 한 가지 분야에 집중한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한 가지 분야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다 보면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자주 생기고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사람들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같은 분야에서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가죠. 이 부자는 과거에 부동산 외에도 레스토랑, 주스 공장, 다양한 사업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 사업에 동시에 에너지를 쏟다 보니 성과는 기대에 못 미쳤죠. 그렇게 그는 잘할 수 있는 한 가지에만 집중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가 집중하기로 한 분야는 바로 부동산 개발이었습니다. 특히 건물 자체가 브랜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창적으로 설계를 시작했다고 하죠. 그가 개발한 건물들은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고유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멀리서 보기만 해도 이건 그의 작품이다 라고 알 수 있게 설계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별도의 광고 없이도 고객들은 그의 프로젝트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죠. 이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전략 덕분에 그는 홍보 비용을 크게 줄이면서도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었고 오늘날 그의 건물은 부동산 업계에서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단순한 부동산 개발자를 넘어 업계를 선도하는 인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는 현재 고급 부동산뿐만 아니라 중저가 시장, 렌탈 부동산 등의 분야에서 다양하게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해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그는 한 분야에 집중하면 그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요즘 시도할 수 있는 부업이나 사업이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시도하다가 어느 한 곳에서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공은 단순히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작됩니다. 이 조언이 그런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긍정적인 마인드셋의 중요성을 말해주는데요. 요즘 마인드셋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마인드셋만 좋으면 다 성공하냐 이런 말들이 많은데 그냥 그렇게 살라고 그냥 두고 싶습니다. 이 부자는 이렇게 강조해요. 내가 스스로를 믿지 않으면 누가 나를 믿어주겠냐고 말이죠. 이 말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더 잘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말들이 그의 행동을 바꿔줬고 어떤 위기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줬다고 합니다. 그에게 한 번은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절망적인 상황이 온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는 그때 신에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제 내 힘으로는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으니 신에게 맡기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놀랍게도 그 후에 많은 기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모두 해결되고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뇌가 우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난 못해 라는 말을 하면 정말로 못하게 되고 나는 해낼 수 있어 라고 말하면 뇌가 그걸 믿고 실행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할 때 이건 너무 어려워 라고 생각하면 벌써 실패한 거나 다름없어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건 분명히 어려운 도전이지만 나는 배울 거고 해낼 수 있다. 이 긍정적인 말이 여러분의 태도와 행동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마인드셋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격려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죠. 왜냐면 어려운 상황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니까요. 도전 중인데 어려운 상황이 없다. 그건 그냥 도전이 아니라 편한 상태라는 증명입니다. 만약 도전하고 계시다면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것,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결국 성공은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내적인 태도에서 시작되고 긍정적인 마인드셋은 잠재력을 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테니까 말이죠. 오늘은 두바이의 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성공과 사업 인사이트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는 맞는데 들을 때마다 새롭고 현 상황에 도움되는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라 생각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성공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정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